이혼 후 찾아낸 진정한 자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얻은 해방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이는 한 여성이 자신을 억제하고 고통 속에 살아온 시간을 끝내고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싸워나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결코 같은 상황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찾기 위한 그녀의 고군분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얼마나 강력하고 감동적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여성이 결혼과 가정에서 겪은 수많은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결국 해방을 향해 나아갔는지, 여러분은 그 과정을 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변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한 후 나의 인생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모든 것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살아갔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그런 일상이었다. 내가 원했던 삶은 단순하고 평범하고 조금은 지루할 정도로 안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살던 나에게 점차 내 삶을 흔드는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결혼 초기 남편과 나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느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그런 일상에 아무런 불만도 없었고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언제나 바쁘셨다. 나는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요구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의 시간 외에도 늘어났다.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해줘. 시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부르셨다. 처음에는 그저 내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일들이 내 인생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여기 좀 도와줘야지. 내가 지금 바빠서 너라도 좀 해줘야겠어.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말은 반복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결혼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는 종종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일손을 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내가 시어머니를 돕고 남편을 돕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의무감을 느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이 집안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이 점점 내 일상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내가 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쉬는 시간도 없이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며 시키는 일이 많아졌다. 식당의 일이 점점 더 많아졌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내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기만 했다. 하지만 그 일이 점점 내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수고한 만큼 보상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에게 감사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일을 시키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그래,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나는 그것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요구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나는 내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을 돕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단지 내가 의무감을 느껴서 그런 것일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얘 시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감사 한마디 없고 그저 내가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돕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점차 그것은 의무감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불만을 느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시어머니는 그것을 당연히 여겼고 나는 점점 그 당연함 속에서 갇히는 기분이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내 삶에 대해 더 큰 변화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불평 없이 살아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며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부를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내 마음속에서 그 부름을 거부하게 되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시키는 일은 점점 더 많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가족이니까 라는 생각에 내가 다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남편도 나에게 그런 일들을 시킬 때마다 당연히 해야지 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그런 대로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내가 도와줄 것을 바라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 내가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해줘라며 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이 점점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내 자아를 잃어갔다. 내 몸은 지치고 내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은 나를 보고 얘 그렇게 힘들어? 라는 말만 던졌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내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나는 점점 더 마음속에서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노력과 고생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점차 내 존재감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시어머니의 한마디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도 나랑 같이 일하면 식당을 물려줄 거야. 순간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돕고 있던 이유가 단지 식당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인가. 내가 그동안 쏟은 시간과 에너지가 결국엔 그들의 자산으로 바뀌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 노동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예, 내 마음과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야 하는지 그 의문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그 시점에서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나를 부려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나를 돕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내 의무라고 여겼다. 내 고통은 계속해서 무시되었고 그저 얘 그렇게 힘들어 라는 한마디로 나의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나는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점차 깨닫게 되면서 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얕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되었다. 내 마음 속에서 불안감과 분노가 일어났다. 내가 결혼한 이유는 단지 남편의 요구를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나를 억제하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 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를 한 사람의 개별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았다. 나의 고통과 감정은 모두 무시당했다. 내가 느끼는 억울함과 고통은 점점 더 커졌고 나는 내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왜 내 인생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그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부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점점 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자 했다. 그 답은 단순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족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 나도 그 도구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식당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그저 식당의 노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에게 일을 시켰고 남편은 그런 나를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나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내 마음 속에서 큰 분노가 일어났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내 존재를 헌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렸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계속되고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고통이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남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뿐이라면 나는 이 집안을 떠나야만 했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 속에서 깊은 절망과 동시에 강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집안을 떠나는 것이었다. 내가 더 이상 억압받고 고통받지 않도록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힘을 내기로 했다.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엄마 식당에 가서 일해. 이 말 한마디에 나는 마치 땅이 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왔는지, 얼마나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썼는지,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직장을 떠나 남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라는 요구를 듣고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의 말을 들은 후 그동안 내가 겪어온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내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남편에게는 그저 그녀의 말대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던 일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고 남편은 그런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고 나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내가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삶은 과연 내 것이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이상 가족을 돕는 일이라는 명목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단지 나를 그들의 욕망과 계획에 이용하려는 수단일 뿐이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잃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살면 내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나는 내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남편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가 나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에게 더 이상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그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없었다. 남편은 나에게 "얘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힘든 것은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아무런 존중 없이 그저 해야 할 일로 여겼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나를 그저 하나의 도구로만 여겼다. 나는 그런 남편과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의 기대에 맞추어 살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나는 내 삶을 되찾고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선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 나는 내 안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 내가 결혼을 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랑은 나를 억압하고 내 삶을 결정짓는 도구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의 존재를 무시하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단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나는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을 내리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며 나는 점차 자유로워졌다. 나에게 있어 이 결혼은 더 이상 사랑이나 이해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나를 억제하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관계였다. 내가 결혼을 하면서 기대했던 행복과 자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혼을 결심한 후 나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결국 내가 이 결정을 내리게 만든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그 후 나는 이혼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만큼 내게는 큰 해방감을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요구나 시어머니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 나의 삶을 되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라. 이혼을 결심한 후 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은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아온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처음에는 내 결정이 두려웠다.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고 나니 세상은 갑자기 너무도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고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용기와 힘을 다 써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내가 이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끝없이 그 벽 앞에 머물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평생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예전에 느꼈던 억압과 고통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를 버리고 그들의 식당은 결국 형에게 물려주었다. 나는 그들의 욕망과 착취를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제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들이 물려받을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사라졌고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게서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남겼든 간에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잃었던 것은 과거의 나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미래였다. 내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고통과 억압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은 후 남은 것은 나 자신뿐이었다. 그 무엇도 나를 다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 마음 속에서 하나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동안 나는 누구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내 손으로 만들어야 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자유였고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존감을 되찾았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남편의 요구, 시어머니의 욕망, 그리고 사회의 시선에 맞춰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나 자신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진 자유는 그 어떤 것도 내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내 직장에서의 생활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모든 억압과 고통도 뒤로 한 채 나는 나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동안 살아온 길은 내게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 내가 가는 길은 내 자유와 꿈을 찾기 위한 길이었다. 처음에는 그 길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조차 내게는 큰 자극이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삶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이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인생을 나 자신이 주도하며 살기로 결심했을 뿐이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나의 것이었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가면서 내 힘을 키워가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결심을 내리고 나서 내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억제하는 감정에 시달리지 않았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잃었던 것들은 과거의 나였고 내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미래였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 무엇을 물려주든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손에 쥐고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다시 시작하는 이 길은 나만의 길이었고 그 길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았다. 그동안의 고통이 나를 이끌어 온 것이라면 앞으로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내 안에서 불붙은 열정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며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 후 나는 내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것일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그리고 사회가 기대한 대로 살았던 나였다. 그 모든 시간이 아까운 시간처럼 느껴졌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통제나 억압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값지게 다가왔다. 내가 결혼을 하면서 느꼈던 사랑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억압, 남편과 시어머니의 요구,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제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의 욕망과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던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내 인생에서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이혼 후의 삶은 처음에는 힘들었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남편이나 시어머니 또는 가족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였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꿈꾸는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길을 가기로 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에서 점점 더 강해졌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좌절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회였다. 이 모든 고통을 겪으며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뎠는지, 그리고 내 자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억제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억압을 견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나 혼자만 겪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느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한 나의 결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누구도 나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말은 내가 그동안 내 자신에게 던졌던 말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그 누구도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한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는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시련이 나를 성장시켰고 나는 이제 자신감 있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변화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나는 그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만날 것이다. 그동안의 고통을 통해 나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무엇을 말할지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 삶은 내가 주도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결국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내가 경험한 고통과 좌절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뒤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없다. 내가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와는 다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삶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통해 이제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며 그 누구도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여성이 어떻게 자신을 찾고 결국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찾아낸 자유,
억압 속에서 피어난 자존감.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나쁜 관계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갈등과 선택,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한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삶을 되찾고 싶다면 이 여성이 걸어간 길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